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승객 11명이 다쳤습니다. SRT 상하행선 운행이 지연되고 SRT와 선로를 함께 쓰는 KTX 후속열차 운행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이용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열차가 선로에 멈춰선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열차의 바퀴는 선로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열차의 맨 뒷부분인 동력차는 선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3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수서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좌우로 한 두세 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소리 지르고. 승객들은 대전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림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막 넘어지시고 창문 보는데 연기가 나길래 불 난 줄 알았어. 사고 열차에는 38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탑승객들은 선로를 걸어 이동한 뒤 버스를 이용해 대전역까지 옮겨졌습니다. 33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2시간 넘게 기다린 승객들은 계속되는 기다림에 현장 관계자들의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고로 SRT 후속열차 4대 운행이 중지됐고 SRT와 선로를 함께 쓰는 KTX 열차도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열차 선로로 우회 운행을 하는 상태지만 후속열차가 30-40분가량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열차 사고와 함께 선로와 전차선 등 일부도 파손된 가운데 사고 복구는 열차 운행이 종료되는 밤 11시가 지나는 대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의 한 공무원이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 살펴보니 동료 여성 공무원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말 대전의 한 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3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로 대전 탐방역 인근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을 땐 사진을 모두 지운 뒤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자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구청은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검찰 기소에 맞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거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범행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A씨는 동사무소에 정상 출근해 피해 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위해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20년 7월에도 대전의 또 다른 구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청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역 공무원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 서북부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 장병들과 공무원들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버섯 재배사 등 시설 하우스가 매몰된 서산시 음안면에는 공군부대 장병 40여 명이 시설 정비에 나섰고 서산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인근 10개 주택이 침수된 곳에서 가재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충남 농협 직원들도 당진시 등 농업 피해 현장에서 수해 작물을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충남에선 이번 비로 8가구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132곳과 건물 78동 파손, 농지 2,100여 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남도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긴급 지원 자금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세계적인 경제위기 우려 속에 민선 8기 첫 발을 뗀 단체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역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대전시청 직원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운동화를 전달했습니다. 시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겠다며 시애틀처럼 글로벌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 확보,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준공, 3, 4, 5호선 동시 추진 등 5가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하는 대전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은 제가 시장이 지겠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소신껏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십시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출범 10주년 행사를 취임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경비 절감을 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10주년 행사에선 시민 1000명의 대합창과 드론쇼가 이어졌습니다. 최 시장은 첫 업무 지시로 저소득층 원주민 지원 방안과 상가 활성화 방안을 주문해 시민들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우리 세종시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첫 일성도 경제입니다. 김 지사는 1호 결재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천안과 당진, 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 아산만 일대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경제 등 글로벌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충남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로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남의 도전 과제를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으로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취임식을 열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충남도는 앞으로도 가상회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단체장들도 일제히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는데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새벽 거리 청소로, 최재구 예산군수는 시장을 청소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폭우 피해를 본 충남 서북부 시군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10%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5% 정도로 줄여서 연말까지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온통대전의 경우 연 2,500억 원이 투입되는 캐시백 구조로 4년간 1조 원이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청년주택 건립이나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았던 데다 온통대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란히 3선에 성공한 대전, 세종, 충남 교육감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설동호 대전 교육감은 대전 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토록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으며 최교진 세종 교육감은 1등에서 25등까지의 교육이 아닌 1등이 25명인 교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경유값 급등에 따른 임금 인상 갈등에 노조가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운행 중단이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대전과 충남 택시업계도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일원을 운행하는 이 노선버스의 한 대당 하루 수입은 약 25만 원 선입니다. 1년 전 버스 한 대당 하루 17만 원 안팎이던 경유값이 현재 26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적자가 급증세입니다. 경유값은 1년 전에 비해 44%가 올랐고 CNG 주유 가격이 47%가 올라 충남 지역 전체 노선버스 업계는 올해 유류비 추가 부담이 308억 원에 달합니다. 기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수천억이 이제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고충을 알아가지고 응분한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랄 뿐이죠, 뭐.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에선 추유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도 우려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경유값 상승으로 최근 2년간 운송 수익금이 3천억 원이나 감소하면서 사측은 3년째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열린 충남 시내버스 노사 6차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파업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물가 상승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 대란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93대의 택시가 운행됐던 대전 최대 규모의 택시회사 주차장이 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대전 지역 택시 회사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조합에 따르면 대전 지역 3,300여 대 택시의 가동률은 약 45%로 1,500대 이상이 휴업 상태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평균 가격이 5년 전 리터당 826원에서 1,134원으로 37%가 오르는 등 운송 원가 상승이 결정적 요인입니다. 회사는 기사님들 이탈로 인해서 가동이 되지 않고 가뜩이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류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면허제라는 업계 특성상 대당 5천만 원에 달하는 택시가 2,50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등 헐값 택시 매각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다세대 주택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원룸 냉장고 안에 쭈그린 자세로 있던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함께 살고 있던 20대 아들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사망 후 2달가량 지난 걸로 추정되며 고인은 치매와 당뇨병을 앓아왔고 시신의 외상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부패를 막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사망 원인과 시신 유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UCLG 행사를 100일 앞두고 성공 개최를 개원하는 D-100일 기념 행사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저녁 7시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특별 공연,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뮤지컬 불꽃쇼 등 다양한 무대가 선보입니다. 대전 UCLG 총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닷새간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며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라는 주제로 세계 1000여 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협의체 회원 등이 참석해서 도시 간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협력의 장을 마련합니다. 충남대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식을 가진 가운데 미국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2 월드베스트 병원 중 한국의 지역 국립대학교 병원 가운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대병원은 1972년 개원해 중부권을 넘어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윤환중 원장은 사람 중심 의료와 생명 존중 이념으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노사 간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노사가 상반된 주장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달 19일 회사 내부에서 노조 지회장이 사측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노조가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춰 3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주에는 가동을 멈춘 설비는 최근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이 충분했고 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폭행도 당시 노조 지회장 역시 뺨을 맞는 등 쌍방 폭행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해수욕장들이 내일 보령과 태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서해안 최대인 대천해수욕장은 내일 문을 열어 8월 21일까지 운영되고 개장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2022 해양모드 박람회가 열립니다.